네, 오늘은 예산 중에서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산이 과정이 있거든요. 처음에 예산을 편성하겠죠. 그러면 그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가 심의를 하겠죠. 심의를 했으면 이걸 가지고 집행을 하겠죠. 집행을 하고 나면 결산을 합니다. 이게 이제 한 바퀴 도는데, 이 중에서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집행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.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 편성 기본 지침이라든가 뭐 기준 이런 게 있잖아요. 지방자치단체 또 세출예산 집행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. 이 집행 기준은 지방재정법이나 회계법, 공무원법, 그리고 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집행 원칙을 규정하는 겁니다. 그래서 지방재정 365라는 곳에 가면 기준이라는 것도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. 집행 원칙을 보면 국가정책에 반하는 재정지출 금지가 있어요. 뭐 당연히 그렇겠죠. 그리고 그 다음은 당의 자치단체 사무와 관련 없는 경비 유출 금지. 뭐 그렇겠죠. 그리고 세출 예산의 목적의 사용 금지. 그러니까 그 세출 예산 때 뭐뭐뭐에 써라고 돼 있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것에 맞게 썼느냐. 이게 나중에 결산이나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런 걸 보게 됩니다. 그 다음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에요. 반드시 그 해에 편성된 예산은, 그 해라는 거는 그 회계연도라는 말에서의 그 해입니다. 제가 왜 이 말을 강조드리냐면 우리나라처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하지 않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. 예를 들면 일본은 4월 1일부터고 미국은 9월 1일부터예요. 그래서 회계연도라고 하는 거가 우리나라처럼 전 세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되고요. 참고로 우리나라도 50년대에는 회계연도가 9월 1일부터 했어요. 왜 그랬을까요? 원조를 받는 액수가 우리나라 예산의 반이 넘었거든요. 그러면 미국에서 돈이 집행돼야 우리도 집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기록을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, 지금 국회가 예산 심의할 때 보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나 의원들이 와가지고 로비를 많이 해요. 뭐 무슨 예산 좀 살려달라, 뭐 여러 가지 많이 하는데, 그거랑 비슷한 행동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나 공무원들이 미국 의회에 가서 로비를 하더라고요. 참 슬픈 일이죠. 식민지 같은 모습이었던 거. 참고로 일제시대 때도 그랬어요. 일제시대 때도 총독부는 일본의 자치단체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. 특별자치단체죠. 그리고 놀랍게도 일제시대에 선거도 했습니다. 상상이 안 되시죠? 선거를 해서 국회의원도 뽑고 다 뽑은 거예요. 제국의회 의원을. 그래서 뽑힌 분들이 동경에 가서 의회 활동을 한 거예요. 문제는 대다수가 일본인들이었다는 거죠. 왜 그랬을까? 유권자가 3만 명밖에 안 됐어요. 우리 조선 사람 중에는. 재산세를 내는 사람만 유권자였거든요. 거의 다 재산세를 내기 때문에, 그래서 다수의 지지에 의해서 일본인들이 뽑히게 됩니다. 아무튼 좀 얘기가 샜는데, 여하튼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거고, 그 다음이 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예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, 예를 들면 상수사업본부가 상수 요금을 받았어요.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냥 상수에서 쓰면 되는 게 아니에요. 일단 예산으로 들어와가지고 편성을 하는 거예요. 다만 요거에 약간 예외가 뭐냐면 수입대체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. 이거 뭐냐면 얼마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예산 편성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거죠.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여권이 있어요. 여권. 여권을 몇 장을 사람들이 발행할지 모르는데 라고 하면서 실제로 1000만 장 여권을 발행하는데, 처음 계획 잡을 땐 100만 장 하는 걸로 해요. 그럼 수입이 1000만 장어치가 들어왔잖아요. 그럼 돈이 남겠죠. 이게 수입대체 경비예요. 그래서 이걸 한 1, 2년만 써먹었으면 됐는데 한 10몇 년 써먹었기 때문에 들켜가지고 이제 그 돈을 이제 되게 줄이게 됐습니다. 그 다음에 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이에요. 직접적으로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기부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어요, 지자체는. 그 다음에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이에요. 어디에 투자하거나 운영비를 대줄 때도 그냥 마구 대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또 규정에 의해서 대줘야 된다는 거고요. 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 집행 금지. 이게 뭐냐면 예산을 채권자, 그러니까 이 담당하는 공무원들이나 어떤 방식에 의한 게 아니면 집행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간이 영수증도 됐었는데 이제 안 돼요. 그러니까 기록이 남는 것만. 그 다음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서 법령에 근거한 공무원의 관련 경비를 집행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례에 근거하지 않으면 공무원들한테 주는 돈도 금지가 돼 있어요. 예를 들면 예전에 상품권을 나눠주는 단체장들이 있는 거예요. 현금을 나눠주는 건 법에 금지되어 있는 것 같으니까. 나중에 이제 감사원이 볼 때 상품권도 돈이다. 그래서 그것도 못 나눠주게 해요. 생각보다 이 상품권이요, 부정과 부패에 많이 사용됩니다. 왜 그냥 추적이 안 되니까. 현금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?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예산 집행 시 관련 법령 조례, 규칙, 예규 등에 따른 기준과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. 뭐 이건 당연한 얘기겠죠. 이렇게 해서
지방자치단 세출예산 집행 원칙을 정하고 있는 거고요. 이 절차를 보면 일단 세입을 할 때는 지방자치 수입으로 지방세라든가 사용료, 수수료 뭐 이런 분담금을 이제 걷잖아요. 이럴 때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 수납을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나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, 징수관이 있어요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돈을 거둘 때는 징수원인과 뭐 이런 걸 다 조사해가지고 납부 의무자한테 고지를 하겠죠. 그러면 그 돈을 징수관이 받는 게 아니라 수납을 담당하는 출납공무원이 받게끔 돼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징수관, 그러니까 얼마 내라고 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면 어떻게 되겠어요? 자기가 걷는 돈을 자의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부정을 막기 위해서 그러는 거고요. 그리고 이제 그거를 금고에 반드시 넣게 돼 있는 거예요. 금고가 또 하나의 절차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 징수기간과 수납기간은 분리가 돼 있어요. 이게 옛날에는 전산화돼 있지 않으니까 공무원들이 자기가 수작업을 하잖아요. 거기서 많은 문제가 생긴 거죠. 확인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산 배정 문제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모여진 돈을 언제 어떻게 쓰겠다는 예산 배정 계획을 세웁니다. 이 예산 배정 계획이 없으면 배정을 안 해요. 그러면 지출을 못 하겠죠. 그래서 그런 예산 배정 계획도 굉장히 중요한 이제 절차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지출할 때도 재무관이 이제 지출 원인 행위를 해요. 뭐 이렇게 서류 작성을 하겠죠. 뭐뭐 한다, 꽝, 도장. 그러면 사인하고,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에 임명한 공무원, 지출원이 관계 서류를 보내면 그것에 따라 출납원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돈이라고 하는 게 어디서 거둘지 어디다 쓸지를 결정하는 사람하고 그거를 직접 받거나 또 내지는 쓰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기록하는 사람을 따로따로 두게 해가지고 이 3자가 서로 견제하게 하는 거예요. 그런데 가끔 사고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이 3자가 자기 일을 게을리하거나 아니면 귀찮으니까 한 사람이 그걸 다 해버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. 그럴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. 그래서 뭐 예전에도 한번 여수에서 70억 원을 회계 공무원이 횡령을 했는데 회수를 못했다고 합니다. 그 돈을 친척들한테 줘버리고 막 그래가지고 좀 이해할 수 없는데 그래서 그 사람은 잘 감옥 가고 몸빵을 한 거죠. 그래서 좀 제가 볼 때 이런 부정과 비리에 대해서는 좀 몸으로 때우고 말지 뭐 이렇게 할 수 없게끔 강력한 처벌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미국 같은 데 보면 징역 300년, 500년 뭐 이런 거 때리잖아요. 근데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그렇게 살지도 못하겠지만 굉장히 그 압박감이 있겠죠. 거의 사형에 준하는 부담이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감형을 해도 300년이 200년 되고 그러는 거니까 그 사람은 영영 못 나오는 거여서 이런 부분에서 집행에 대한 부분들을 나름대로 여러 가지 규정을 두고 있다. 이런 건 여러분들이 중앙도 그 회계 규칙이라는 게 있는데 지방도 지방에 가면 뭐 예를 들면 뭐 안산이면 안산시 회계 규칙 뭐 이런 것도 있어요. 이런 것들에 자세하게 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구독, 좋아요